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조조의 라이벌 여포에 대해서도 알아봤죠. 그래서 여포가 어떤 직위를 받아서 어떻게 연주를 왔는지, 그래서 여포를 앞세워서 진궁이랑 장막이 조조에게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한 시점, 여기부터 시작을 하고, 그 앞에서 장막이랑 진궁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고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일단 처음에 연주 호족들 중에 조조에 반대한 주모자들의 목록이 있어요. 장막, 장초, 진궁, 왕해, 허사, 이렇게 5명의 이름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장초가 장막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일단 약간 장막이랑 세트로 가야 될 것 같고, 왕해랑 허사, 이 두 사람은 그 단독 열전이 없어요. 뭐냐면은 진궁이랑 장막도 장막전, 진궁전이 따로 있지는 않은데, 이 사람들 열전은 여포전 부록? 이런 식으로 좀 길게 할당이 돼 있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고 어디서 나와서 어떻게 했고 이런 식으로 기록이 돼 있는데, 왕해랑 허사는 그냥 이름만 떨렁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열전이 있었던 쪽이 아무래도 네임 밸류가 좀 더 높았던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장막이랑 진궁이 그래도 이 5명 중에서 제일 거물급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 중에 주모자에 좀 더 가까운 사람은 진궁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중에 더 유명한 사람도 당연히 진궁이죠. 여러분, 진궁은 그래도 한 번쯤은 삼국지에서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애초에 시작부터 그 여백사 사건에서 조조랑 같이 나왔었고, 삼국지 연의에서 되게 유명한 캐릭터인데, 장막은 사실 별로 안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서 지위가 더 높았던 사람, 그러니까 실질적인 대표였던 사람은 근데 또 장막이에요. 왜냐면은 장막의 책이 진류태수예요. 진류태수. 그러니까 진류가 연주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도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참고로 제일 중요한 도시는 창읍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창읍이 나중에 이제 산양, 이렇게 뭐 이름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다 같이 쓰이는 이름인데, 이 산양이 나중에 헌제가 퇴위했을 때 산양공 되잖아요. 그 산양공의 그 산양이 창읍이에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산양 또는 창읍이 연주의 주도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진류.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장막은 연주 자사에 뒤이어서 2인자격인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에요, 연주 안에서도. 근데 진궁의 당시 직책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진궁은 그냥 조조의 부하장수 진궁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명확한 직책이 없어요, 사실 진궁은. 네, 주모자기는 한데. 네. 그래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굴 먼저 볼까 생각을 해보다가 아무래도 좀 더 유명한 사람부터 보자고요. 네. 자, 그래서 진궁은 조조의 부하장수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조조의 제1 책사 이런 걸로도 뭐 알려져 있어요. 순욱이랑 진궁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느 쪽이 제일 모사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예. 아무튼 뭐 굉장히 빠르게 모사 일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진궁이 뭐 조조를 왜 배반했는지에 대해서 미스테리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게 진궁 이미지가 좀 그 되게 개념 있고 막 충성스러운 사람 뭐 이런 걸로 묘사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포의 충신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 진궁이. 근데 얘가 뭐 조조는 충성 안 바치고 여포한테는 충성 바치고 뭐 되게 미스테리한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진궁 이미지가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코에이에서 만든 삼국지 조조전, 영걸전 이런 데 보면은 여포를 어떻게든 패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두운 책략도 마다하지 않는 어둠 속에 있는 책사? 뭐 이런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미지가 있으면 더더욱 이게 되게 뭔가 이상하잖아요. 마왕은 여포가 아니고 조조인데, 얘는 조조 아래에서 어둠의 책략을 꾸미면 꾸며야지 뭐 여포한테 가가지고 꾸미고 이거 미친놈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 두 개가 다 오해예요. 여포의 충신이었던 사람도 아니고 뭐 어둠의 책략을 꾸몄던 사람, 그런 것도 더더욱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약간 창작물에서 만들어진 이미지고, 실제로 이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모셨던 주군은 장막에 가까워요. 여포는 이 사람의 주군이었던 적이 엄밀히 말하면 없어요. 이 사람은 장막을 모시다가 연주에서 여포 박살났을 때 장막한테 갈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여포랑 붙어 다녔던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가지고 나중에 여포랑 원술이 되게 그 치고받고 싸우잖아. 둘이서 신경전 벌이고 이때 원술이 여포 부하 중에 하나 끌어들여가지고 반란을 사주하거든요. 이때 진궁은 그거를 알면서도 묵인을 했었어요. 뭐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여포의 충신이 아니야. 이 사람은 살기 위해서 여포 옆에 있었을 뿐이지 절대 충신이 아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제 돌아가서 그러면은 이 사람이 조조를 버리고 장막한테 가서 여포 바지로 세워서 조조 칩시다 뭐 이렇게 모의했던 이유, 이게 뭐냐면은 우선 진궁이 조조를 모셨을 때 어떤 행적을 보이는지 알면은 좀 보일 거예요. 조조를 모셨을 때 이 사람이 청주 황건적이 쳐들어왔을 때 기록을 보면은 이때 연주자사였던 유대가 황건적과 싸우다 전사했다라는 기록이 있잖아요. 이때 조조가 앞에서 흑산적들 막느라 동군태수로 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진궁이 태어난 곳이 또 동군이에요. 그래서 아마 동군태수로 부임했을 때 진궁을 등용을 했거나 아니면 뭐 역으로 진궁이 먼저 조조를 찾아갔거나 뭐 둘 중 하나일 텐데 그것까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고, 그래서 이때 유대가 죽고 나서 진궁이 조조한테 지금 연주에는 주인이 없어져서 왕의 명령이 내려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내가 가서 고향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당신을 모시게 할 테니 이거를 밑거름을 삼아서 패왕의 길을 닦으십시오. 이렇게 진언을 하고 그다음에 딱 장막한테 바로 또 가요. 장막한테 가서 조동구는 명세지재를 가진 사람이다. 뭐냐면은 세상을 밝게 만들 재능을 가진 사람. 오, 대단하죠. 명세지재를 가진 사람이니 그분을 우리의 대장으로 맞아들인다면은 필시 연주의 생민들이 평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조를 섬긴 이유가 명확해요. 세상을 밝힐 재능을 가진 영웅 조조가 있으니까 이 사람을 연주의 대장으로 모셔서 연주 사람들 평안케 만들겠다, 이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올려놓고 보니까 조조가 뭐 했어요? 유력호족 변양이라는 사람을 삼족을 멸하면서 가혹하게 숙청해버리고 서주에서 막 몇 달에 걸쳐서 거기서 사람들 학살해서 수십만 명 하천에 묻어버리고 이런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진궁 입장에선 애초에 연주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게 만들려고 올려놨더니 이 사람이 뭐 연주 사람도 죽이고 옆에 동네 가서 옆에 동네 사람들 수십만 명 파묻고 이러는 거 보면은 이게 현자 타임이 안 오겠어요? 아, 이 사람은 세상을 밝힐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어둠으로 물들일 사람이구나. 그걸 깨달아 버린 거지. 그래서 진궁은 그렇기 때문에 조조를 당연히 배신했다. 미스테리가 아니라 당연히 배신한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사람이 장막을 찾아가서 장막을 엄청나게 꼬드겨요.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이 진류라는 땅을 보시라고. 이 진류라는 땅은 사방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중앙에 있는 그 어떻게 보면 교통의 요충지다 이런 말이겠죠. 당신은 여기서 무검고면하여 진정한 인걸이 될 수 있다라고 표현해요. 무검고면이 뭐냐면은 칼을 움켜쥔 채로 사방을 노려본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통의 요충지에다가 군사들 딱 짱받고 주변을 살피고 있으면은 네가 알아서 가치가 떡상할 거라는 얘기죠. 그런 사람인데 지금 당신이 조조 아래에서 제어를 당하고 있으니 이거는 비루한 일이라고. 거의 약간 진적진이죠. 진궁의 적은 진궁이다 이런 발언인데, 앞에서는 명세지재 조조를 모시는 것이 연주 생민들을 편안케 하는 길을 있고 뒤에는 와가지고 그러는 건 비루한 일이다 그러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꼬드기면서 여포라는 사람 있지 않느냐, 여포가 선전무전하의 용사다, 잠깐 그를 맞아들여서 함께 연주를 다스리다가 적당한 때에 시사가 바뀌길 기다려서 한 시대를 종행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써먹고 조조 처리하고 나면 여포도 이제 쳐내면은 이제 우리 시대가 열린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포는 약간 지금 이미지가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써먹고 버리는. 그러니까 앞에서 정원 배신하고 동탁 배신하고 이런 이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장막을 꼬드겼고 장막이 이거에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장막이 제가 거물급 인사라는 거는 말씀을 드렸고 조조랑 원소와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도겸이랑 조조가 싸우기 직전에 조조가 내가 혹 잘못되거든 내 일가족을 장막에게 부탁한다 이런 말까지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조가 가장 신이 많은 부하인데 왜 이런 장막이 꼬드김에 넘어갔냐, 그거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장막은 동평군 수장현 사람이다 라고 나와있어요. 지도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동군이 여기에요. 여기가 동군이고 창읍은 연자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평국은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태산이랑 창읍 사이. 그리고 진류는 여기에요. 네. 딱 좀 들어오죠. 진류 여기 이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허창 바로 위에. 그래서
동평국 수장현 사람으로서 가세가 기울 정도로 가난한 사람을 도우며 명성을 높여서 수많은 선비를 거느린 연주의 협객이었다. 그러니까 사람 좋은 걸로 유명했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삼공부의 하급 관리로 지내다가 기도위를 거쳐 진유태수가 되었다. 이 기도위라는 직책이 기마대 도위 이런 건데 이게 요즘으로 치면은 기병대 중대장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걸 거쳐서 진유태수가 되었고 반동탁 연맹에도 참전했다 그랬죠. 조조가 서영한테 5,000명 데리고 갔다 깨졌잖아요. 근데 위자라는 장막의 부하가 같이 가서 싸웠다 이런 기록이 있던 걸로 보면은 이 사람도 약간 조조를 어느 정도 밀어주던 친구였다 이런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맹주가 된 친구 원소한테 정의로서 질책했다 뭐 이런 기록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환복이 막 원소 피해서 장막한테 이탁했다 이런 기록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소가 기주 아래에서 개체 꾸며가지고 막 자기 상관 막 조지잖아요. 이런 거 보고 야 너 임마 아무리 그래도 네 상관한테 그러면 안 되지. 너 진짜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했나봐. 근데 이게 원소 입장에서는 봐봐요. 내가 지금 내 상관 때문에 얼마나 빡쳤어. 막 군량도 끊고 막 개지랄하고 있는 상관인데 그래서 내가 조지고 있는데 친구가 가가지고 야 너 인간적으로 그러면 안 돼 이러면은 원소 얘가 빡이 안 치겠어요? 당연히 빡도이겠죠. 그래가지고 원소가 이거를 듣고 조조한테 야 저 새끼 죽여버려 이런 거야. 근데 또 제가 뭐랬어요. 그러니까 감상적인 사나이 조조라고 했잖아요. 조조가 여기서 한 말이 뭐냐면은 이것도 가관인데 맹탁은 우리의 친한 벗이지 않느냐. 그가 옳은 행동을 하든 그르게 행동하든 우린 그걸 용납을 해야 되고 난세일 때일수록 친구는 찾기 어려운 법이니 난세일 때 우리끼리 해쳐서는 안 된다. 굉장히 감정에 호소하는 발언을 하면서 장막을 두둔을 합니다. 야 우리 친구 아이가 참아라. 애가 이런 내용입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원소랑 장막은 이제 손절 친구예요. 서로 이제 친구도 아닌 거지 서로 관계가. 그렇게 된 상황인데 여기서 또 원소한테 쫓겨나서 장양한테 의탁을 하러 갔었잖아요. 여포가 예전에. 다시 지도를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싸웠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싸우고 업으로 돌아왔겠죠. 여포가. 잠깐만. 여기서 이렇게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여기서 쫓겨나서 병주로 돌아갈 때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 어디라고 했어요? 진류라고 했죠. 여기를 지나다가 장막이 사자를 보내 진류 근처를 지나던 여포를 맞이하니 서로를 후하게 대우하였으며 헤어질 때 팔을 붙잡고 맹세의 말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조정의 거물인 여포가 원수한테 쫓겨나가지고 자기 동네 지나가니까 식사 한번 하고 그냥 뭐 얘기도 좀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뭐 엄청나게 대단했던 기록은 아닌 것 같고 중요한 건 뭐야? 원소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내가 죽이려고 했던 놈 보냈더니 또 둘이서 손잡고 밥 먹고 이 새끼 이거 진짜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 원소가 또 빡이 둔 거예요. 그래서 이리하여 장막은 조조가 끝내 원소를 위해 자신을 해치리라 생각하여 내심 스스로 편안하지 못하게 되었다 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이때 여포가 지나갈 때 밥 먹인 것도 있고 그 뒤에 또 서주 대학사에도 일어나고 이랬던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이랬고 생각을 했던 거 장막도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 좀 두 가지의 가능성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칼부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서주에서 대학살 일으켜서 칼부림 하는 거 보고 그래 조조는 칼밥 먹고 사는 무인이었지. 맞다. 저 친구는 언젠가는 필요해지면은 원소를 위해서든 자기를 위해서든 조조가 날 죽일지도 몰라. 뭐 이렇게 겁을 먹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주 대학살을 벌이는 거 보고 그러니까 조조가 무리수 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와 이거 끝장났다. 진짜 조조는 떡락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은 조조가 떡락하면 어떻게 될까? 다시 원소의 2인자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원소의 2인자로 다시 돌아가서 충성맹세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뭘까? 내 모가지를 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앞에서 말했던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이제 적용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느 쪽인지는 모르고 아무튼 그래서 장막은 진궁의 꼬드김에 넘어갔다라는 거예요.